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뭐 몇 명이 보든지 간에 어쨌든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저런 의뢰 생략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분 남았나요? 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아서 1분 동안 이제 사전 준비하고 7시부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언론인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좀 희한한 짓 한다고 이렇게 많이들 해주셔서 저희가 의기충천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페이스북 페이지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계시든지 접속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앉아 계신 분들도 화면 확인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들어가셔가지고 비전 안산 페이지를 찾으셔서 좋아요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집에서 보시든지 사무실에서 보시든지 아니면은 차로 이동하시면서 보셔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비전 안산 공개 포럼에서 우리 민주당 단원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 후보도 하셨고 중앙당에서 부대변인도 하셨고 그리고 도시와 문화 포럼이죠. 네, 안산 도시와 문화 포럼이었는데 안산자 안 뗐나요? 이제 좀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너무 길어서. 도시와 문화 포럼의 공동 대표로 있는 우리 황희 대표를 모셔서 오늘 같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사실 얼마 전까지 제가 이번 4.11 총선에서 예비 후보로 나와서 그다음에 경선에 좀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더욱이 또 저희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4.11 총선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주저를 했지만 잠시 제가 예비 후보로 나왔던 그런 부분은 내려놓고 그동안 지난 한 18년, 19년 동안 제가 정당에 몸담았던 그런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번 4.11 총선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우리 허 이사장님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은 좀 딱딱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사회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사회는 제가 보고요. 제가 황희 대표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고요. 주제는 한 6, 7가지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편한 상태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하고 나서는 패널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혹시 필요하신 거는 이렇게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미리 써주시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 봐서 이따가는 뭐 손들고 그냥 얘기하셔도 되고. 근데 메모를 받는 거는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카메라 돌리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서 하려고 메모를 받는 거니까요. 가급적이면은 메모지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몸을 푸는 느낌에서 좀 개괄적으로 평가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아무래도 4.11 총선은 기대에 좀 못 미쳤죠. 저희 당 입장에서,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아무래도 제가 속한 정당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다는 부분이 약간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좀 그런 한계들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좀 우선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4.11 총선을 보면은 실제는 이런 거죠. 여권의 경우에는 이제 여권의 미래 선택론, 그 다음에 야권은 정권 심판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논리가 격돌을 한 총선이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저는 여권이 물론 100번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152석
그 다음에 자유선진당까지 해서 소위 이제 범여권이라고 하면은 158석 정도. 전체가 이제 300석인 걸 감안하면은 과반을 충분히 넘은 의석수죠. 근데 저희가 좀 내용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저는 이번 총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여권에다가 승리를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저기 손을 들어주지 않는 거 아니냐 유권자들이. 그래서 보면 지난 그 미국 선거 보면은 엘고 부시 이제 선거에서 보면은 전체 유권자 투표로 보면은 엘고가 한 50만밖에 앞섰죠. 앞섰는데 그 미국 선거 방식으로 보면 오로와 나팅이니까 선거인단 수로 보면은 부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양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의석수는 그 여권이 앞섰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전체 그 투표한 유권자 수를 보면은 사실 야권이 조금 물론 미미한 차이지만 조금 앞섰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부산 경남 같은 데 보면은 다른 선거와 달리 약 40%대 이상 이제 민주통합당 야권연대 후보들이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요. 물론 뭐 충청, 강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뭐 전멸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보면 26석 범야권, 범여권 26석 정도 차이가 나죠. 수도권은 또 어떻게 보면 야권이 이제 승리했다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일단 대선을 앞두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모두 과제를 내준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양당이 총선 이후에 어떻게 정치개혁을 하고 또 유권자에게 국민에게 미래를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대선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황희 대표가 하신 말씀이 이제 딱 맞는데, 저는 이제 좀 가능하면 의자 좀 안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잡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맞는데 사실은 이 선거는 야권에서 이기게 돼 있는 선거라고 보거든요. 원래는 야권에서 뭐 20, 30석 이상 승리해야 정상인 선거였는데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야권 연대가 망한 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뭐 나중에 공천 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은 박근혜라는 상품성이 일단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대선 주자라는 이제 대표 상품성이 없는 대신에 박근혜라는 상품성이 있어서 원맨쇼를 한 그런 선거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유리한 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이 뭔가 좀 하는 것처럼 보였다. 뭐 이것도 좀 인정하는 국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조금 이벤트성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잘했다기보다는 이벤트성이지만 어쨌든 보이기로는 좀 그런 게 있었다. 민주당은 이 야권 연대라는 거를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층을 많이 못 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통합진보당하고 같이 뭐 공천을 해가지고 통합진보당 후보가 나왔는데 민주당 표가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나왔더라면 꼭 그랬겠느냐 이런 평가를 받는 지역이 많죠. 수도권이 많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낙곤수의 김용민 씨가 사실은 이제 뭐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결정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역에 전체적으로 고르는 건 아니고 강원도라거나 충청도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연령층으로 보면 이제 5, 60대 이상에는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것 같고 서울의 20, 30대는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결과, 중앙일보 분석 같은 걸 보면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보였는데 그게 서울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경기도에도 좀 영향력이 적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또 김용민 씨나 그쪽 사람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도 사실 잘했다고 이렇게 자평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물론 전반적으로 그거를 결속력을 강화시켜 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좀 미묘한 표 차이가 보였던 데서는 저는 민주당이 너무 그쪽으로 나가면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씨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들에게 뭔가 선택이 갈 여운을 좀 남기는 그런 선거 아니었나 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의 경우는 박근혜 비대위 대표죠. 네. 네, 비대위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은 마치 현 MB 정권과 차별화되는 그런 이미지 전략이 좀 성공했다고 봐요. 제가 굳이 이미지라고 표현되는 것은 내용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총선 결과 이후에 실제 이미지와 같은 내용으로 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마 총선 이후에 이제 봐야 될 겁니다. 일단은 그게 이제 전략이 성공했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이 이제 과거에 참고로 얘기하면 진보가 좋고 보수가 나쁘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보하고 보수는. 이제 시대가 좀 신자유주의가 조금 퇴조하고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87년 체제가 좀 한계를 노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보수 프레임에서 진보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시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거 보수 프레임에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사실상 국정 운영하기에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사회 전체가 진보의 시대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진보라고 굳이 얘기하면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보면은 대부분 좌파하고는 좀 다른 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우파의 진보라면 공화당이 우파의 보수, 뭐 이 정도의 느낌일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이 아무래도 민주통합당보다 정치 스펙트럼 상에서 포지셔닝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조금 좌클릭한 거죠. 복지와 이제 이런 걸 흔히 이제 진보의 시대 하면 복지, 생태, 평화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 테마가 될 텐데 그런 거에 좀